빈집의 모험. 아서 코난 도일 원작. 셜록 홈즈 귀환기. 1890청년 봄, 론더드 에디어 경의 살인사건이 가장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정황 속에서 발생하여 런던 전체를 들끓게 하고 상류사회를 경악으로 몰아넣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의 세부 사항은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지만 기소 측의 증거가 압도적으로 강력했기에 모든 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고, 그로 인해 상당 부분이 당시에 은폐되었다. 근 10년이 지난 이제야 비로소 그 놀라운 사건의 전체 고리를 완성하는 빠진 연결 고리들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사건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그 흥미는 내게 있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후속 사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후속 사태는 내 파란만장한 생에 있어 가장 큰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지금도 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것을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그때 내 마음을 완전히 집어삼켰던 그 갑작스러운 기쁨과 경이로움과 믿기지 않음의 홍수가 다시금 밀려드는 느낌이다. 나는 한 비범한 인물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내가 때때로 엿보여준 것에 일말의 관심을 보여준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들과 공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달 셋째 날에야 비로소 철회된 그 사람 자신의 입에서 나온 절대적인 금지 명령 때문에 막혀 있었으니까요. 셜록 홈즈와의 긴밀한 친분이 나를 범죄에 깊이 흥미를 갖도록 만들었으며 그의 실종 이후에도 나는 대중 앞에 놓인 여러 사건들을 빠짐없이 주의 깊게 읽었음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한 번 이상 그의 방법을 동원해 풀어보려 시도하기도 했으나 성과는 변변치 않았다. 그러나 론드 에디어의 이 비극처럼 나를 사로잡은 사건은 없었다. 쌓인 신문에서 나온 증거들을 읽으며 미상의 인물 또는 그 이상에 의한 고의적 살인이라는 편결로 이어진, 나는 셜록 홈즈의 죽음이 사회에 가져다준 손실을 그 어느 때보다 뚜렷이 실감했다. 이 기이한 사건에는 그가 특별히 흥미를 가졌을 것 같은 점들이 분명히 있었고, 경찰의 노력은 유럽 최고의 수사 전문가가 지닌 숙련된 관찰력과 예리한 두뇌에 의해 보완되거나 아마도 한 발 앞서 예견되었을 것이었다. 하루 종일 왕진을 다니면서 나는 이 사건을 머릿속으로 뒤집어 보았으나 충분한 설명이 되는 이론을 찾을 수 없었다. 이미 알려진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신문 종결 시점에 대중에게 알려진 사실들을 요약해보겠다. 론드 에디어 경은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식민지 총독이었던 메이누스 백작의 차남이었다. 에디어의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귀국하여 그녀와 아들 론드, 딸 힐다가 파크레인 427번지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그 청년은 최상류 사회에서 활동했으며 알려진 한에서 원수도 없었고 특별한 악벽도 없었다. 카스테어스의 에디스 우들리 양과 약혼했으나 몇 달 전 쌍방 합의로 파혼했고 그것이 어떤 깊은 감정의 흔적을 남겼다는 기색은 없었다. 나머지 점에서 그 사람의 생활은 좁고 관습적인 울타리 안에서 움직였으니 습관은 조용하고 성격은 감정이 없는 편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 편안한 젊은 귀족에게 1894년 3월 30일 밤 10시에서 8시 20분 사이라는 아주 기이하고 예상치 못한 형태로 죽음이 찾아온 것이었다. 론드 에디어는 카드를 즐겼다. 끊임없이 치지만 자신에게 상처가 될 만한 판도는 걸지 않았다. 그는 볼드윈, 캐번디시, 바가텔 카드 클럽의 회원이었다. 그가 죽은 날 저녁 식사 후 마지막 클럽에서 휘스트 고무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후에도 거기서 게임을 했다. 함께 친 사람들, 머리씨, 존 하디경, 모란데령의 증언에 따르면 게임은 휘스트였고 패의 분배는 상당히 근등했다.
에디어는 5파운드로 잃었을 수도 있으나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의 재산은 상당했으므로 그러한 손실이 그에게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그는 거의 매일 한 클럽이나 다른 클럽에서 패를 쳤으나 신중한 게이머였고 대체로 이기고 일어났다. 증거에 따르면 모란데런과 파트너가 되어 몇 주 전 고드프리 밀너와 발모럴 경을 상대로 한 판에서 무려 420파운드를 따기도 했다고 한다. 신문에서 나온 최근의 행적은 이것이 전부였다. 범행 당일 저녁, 그는 10시 정각에 클럽에서 귀가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친척 집에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하녀는 그가 2층의 거실로 쓰는 앞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거기서 벽난로에 불을 지펴두었는데 연기가 나자 창문을 열어두었다. 현일이 씨 20분, 즉 메이누스 부인과 딸이 귀가할 때까지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들에게 밤 인사를 하려고 방에 들어가려 했으나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고 소리를 지르고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로 열었더니 불운한 젊은이가 테이블 근처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머리는 팽창형 권총 탄원에 끔찍하게 부서져 있었으나 방 안에서 어떤 종류의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10파운드짜리 지폐 2장과 17파운드 10실링의 은화와 금화가 각기 다른 액수의 작은 더미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종이에는 숫자들과 클럽 친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로 미루어 그가 죽기 전에 카드 손익을 계산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되었다. 상황을 세밀히 조사할수록 사건은 더욱 복잡해질 뿐이었다. 우선 그 청년이 왜 안에서 문을 잠갔는지 이유를 댈 수 없었다. 살인자가 잠근 뒤 창문으로 탈출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낙하거리는 최소 20피트였고 활짝 핀 크로커스 화단이 아래에 있었다. 꽃도 흙도 건드려진 흔적이 없었으며 집과 도로 사이의 좁은 잔디밭에도 어떤 흔적도 없었다. 따라서 안에서 문을 잠근 것은 청년 자신인 것 같았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창문으로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창문을 통해 쏘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권총으로 그토록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격이었다면 보통 솜씨가 아니었다. 게다가 파크레인은 왕래가 잦은 대로이고 집에서 100야드 내에 택시 대기소가 있었다. 총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있었고 연질 탄두가 을에 그러하듯 팽창하여 즉사를 야기했을 상처를 입힌 권총 탄원이 있었다. 이것이 파크레인 수수께끼의 전말이었으며 앞서 말했듯 젊은 에디어에게 원수가 없었다고 알려진 데다 방 안의 돈과 귀중품도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동기의 완전한 부재라는 점까지 더해져 사건은 한층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나는 온종일 이 사실들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모든 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이론을 찾으려 했다. 내 불쌍한 친구가 모든 수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던 최소 저항선을 찾으려 했으나 솔직히 말해 별 진전이 없었다. 저녁에 공원을 가로질러 산책하다가 알시쯤 파크레인의 옥스퍼드가 쪽쪽 끝에 다다랐다. 인도 위에 모여 모두 특정 창문을 올려다보는 한 무리의 구경꾼들이 내바 보러 온 집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가 평북 형사임이 분명하다고 강하게 의심되는 키가 크고 색안경을 쓴 남자가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곳으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으나 그의 말이 터무니없게 느껴져 다소 혐오감을 품고 물러섰다. 그러다 내 뒤에 있던 한 노인과 부딪혔는데 등이 굽은 그가 들고 있던 책 여러 권이 떨어졌다. 그것들 집어드는데 한 권의 제목이 나무 숭배여 기원해졌다. 그것들을 집어드는데 한 권의 제목이 조각어. 나무 숭배여 비원을카다. 그러다 내 뒤에 있던 한 노인과 들고 있던 책이 봤습니다.
그러다 내 뒤에 있던 한 권의 제목의 주번들 수르며다. 그가 뭐였지만데 한 권의 빠를 보종과. 그러다 내 뒤에 있던 한 노인과 떨어졌었다. 그러다 내 뒤에 있던 한 노인과 찾아졌는데 맞은 준병파라문타 무릎 집었다게. 타잖아. 종동 십정을 비면 다짐합니다. 입뺀 내고 무전 저 혼제 좁은 패러 제건 몸을다. 내가 통정한 치구면 자저보보질려 껐다. 그러다 내 뒤에 있던 한 노인과 떨어졌다. 그러다 내고 비버고몰 있던 제고물을 마른데 들고 있던 프롬을 마르는다. 내드 둥곤을 줄에 보낸 모이야는 그가 제고물 치문 부저는 온자가 같습니다. 나는 보론 있던 제건물을 마른데 그게 맞지마소 미롱 채건 크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중두고 되면 집어 보자뒀는데 일리 모지먼 먼들을 다고 고르며 불렀었다. 내거면 직원 꼬문들을 단골 뒤며 넣었다 모른데 제고물을 죽인 무들 투줌을 몸에 보래고 좀에서 정충의 무게가 기가 못입니다. 너문 송퉁에 환해 청정하던 바르문데 그곳 킴종 상문을 충곤 모배도 동보이 엽정은 신제 참도며 보돈이 텅경수입니다. 많은 당봉 처하는 계저본 척고였습니다. 내가 종문 카지로 가년 불던 고모드린다. 다곤배며 투점원들이고 저언대 주먹을 부딪혔는데 뒤로 몇째입니다. 내가 보물을 집어무디 조본보여합니다. 전공문은 장군을서 타고 통다는데 다원 통의 장문을 갖다 버리는데 내가는 추미로 밥잠 정도고 말했던 훈역제입니다. 그러다 본정을 죽음 주미도 차세했집니다. 내고 피무돈에 많을때 자님 노인 저밤을 부딪혀 모는데 조공동을 보목개고 기미아줌가 구구 동정을 조가넣는데 그거 맞입니다. 내 몸 좋아하는 담을 자신의 이론을 출잠에도 가져서 차는 주고 금형을 다갔으나 내가 보대는데 자신의 조리를 갓잠들 고물을 중진가 점을 엿보다. 묻은 나무 송뱅을 부들줌보다 자넴 치지를 부갭니다. 내가 토정으로 주님 보는데 종계 포감을 문데 그거 모디 몸마다 조금 말입니다. 자심 노른 내고 포구진 보갭니다. 자슴 부봉을 정응 뒤어 포르고는데 내고 불입이던 채공금을 보며 둘이 무덤 주고 퍼말론데 나무 종정을 죽은금을 보며 옵니다. 점게 둔보는 보변 말입니다. 내가 봄을 두부를 집니다. 중반봄을 덩은미다. 자는 부지를 보대모 보도입니다. 내고 마리보드를 보도는데 저리 만차무집안 보짐 권았습니다. 지금 보분 벌도 겸은 같다고 제검 죽음을 차립니다. 보도구지 동고 못 오는데 제검 일엉을 좀 비었구먼데 미란 푸르모를 설하고른데 불오는 타러무딥니다. 미거 맞더미 자신 당봉을 안점을 하고 돕니다. 문댕 퍼널 부동니다. 이드니까 징거 묻은 보드닌 코며 얻음데 자신 죽음 중었다. 먼구 중정을 중붕은 보드는데 비건 보드며 치몬집니다. 동공 종을 정병을 보른 것 꽃입니다. 포마 포로고 정병과 처고본더는 키면 죽은 말입니다. 내고 녹은 말이문대 채공부십니다. 도고 푸디가 돈저공 초고다고 종공 모고집니다. 종공 묻은 부조고 종종도 멸까. 종공 묻은 드짐뜸이다. 그 고고 종은적은 정정을 달렵니다. 정감통성 이름어줍니다. 종종 조문 정정을 들으칩니다. 종은 운을 줍니다. 종공 정정을 찝니다. 내검이 드는 정거물을 무는 찝니다. 저런 고고 대곡후며 보던데 대공중정을 신든 말이는데 용운도가 저공 캐가며든 장고음조고 달조 이런들이고 자다 추리어 기뜬 건 줄입니다. 부근지가 모조름은 저가봐요. 종고몸은 죽은 모대. 내검은 중정을 취중동대 저건대 중빔을 캄조어십니다. 조금 보궁 충여고 정곰 죽은 보집니다.
그구는 재고 봐죽는데 총검군복력 중중부대. 내가 풍영을 죽임전이 있던 당군을로 중총전이 엿보도 여러가 있던지고 가죽문대 정계보금굽은 죽여 묻었는데 이런 죽임은 재검도고 부녀시듯한과 재검무전 한총정 지봉대 조금 이름은 못알합니다. 내검 인도고 기러기만 톡에 모여 조금 묻은 부려보릅니다. 이런 죽임은 짐은 덩지무 집업 묻은 조금 묻입니다. 있습니다. 조금은 우리 뭐든 보죠. 짐은 지거무집니다. 모든 지금금을 방장한데 종이로 틀입니다. 우저 부저 하는 죽임을입니다. 죽음은 종정 부동을 넘어들까 줄고치며 옵니다. 이런 지금물을 보는 등적는데 지금도 게르물을 많은 말저 개성은데 작은 부조웅 지금무 줍니다. 내거 부조 부든 죽입니다. 이건 부전 죽임이 의존인데 작은 부종을 못 얻는데 종공 범위 얻옵니다. 이런 죽임은 짐은 종직 모동 포모고 빗다. 내곤이드 동영오지입니다. 조금 쿠막을 두르 개성 어디는데 종공중이마 주정은주미마 내고 있어 있던 총정제로 부정당군으로 지가 문집니다. 그거론 부리는 보죠 전입니다. 오저타 모전이를 준배문 투어는 일있는 죽은 보조입니다. 모전이를 준대문 종정은 허구 보조입니다. 미를런 유론 첨이 엿보는 줍니다. 오정은 이런 줄이저 바곡하집니다. 이런 죽은 보조입니다. 위런들이 모정이다 치정했는데 이런 주지 보들 제거모집니다. 여공증은 부국 분정은 보징호 저금마 이런 줄이면 초금모 보집니다. 이런 줄이 보둥 부검정은 보증은 모임마도 주검도고 부고보정 주검모들입니다. 충군모줍니다. 이렁덕이 우리 모정 지검인데 주검종 이르는 쪼고처입니다. 주검종 무증 기본부저 저검무집니다. 이런 초몽은 종다주가 정공음 초검모대 이런 지기 모정은 정정을 차는 집니다. 조금 중종 부조입니다. 오저우는 대거감지입니다. 자짐충 몸은 죽임 살은그집니다. 보정 이런 지기 모정은 초금무점 파고 저검무집니다. 이런 지기 모정음 저지모 크광종은 창검집니다. 기검지김 잔봉 부검을 터널과 점은 종유본 타지보고도 도공규 이런 지기 보전차고 제기모 크공구분 정정은요 저검무집니다. 저기모며 맞는 충봉은 보주무무드입니다. 중정은 추금부고모든 중정은 추금보고모대 적중모드입니다. 다돈이 부진분이러 저공 조금부고 부지몬들은 치곰부고모진 추금모든 브리먼지입니다. 무지무지문데 저공 처문이런 추금부고모대 믿어 처저무지입니다. 이분인 이턴을 부지무지입니다. 조공주검 부공구고 모든 덕인모대입니다. 한 권의 제목이 나무 숭배의 기원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그 사람이 직업으로든 취미로든 희귀한 책을 수집하는 가난한 책벌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과하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내가 나쁘게 다룬 그 책들이 주인의 눈에는 매우 소중한 물건들임이 분명했다. 그는 경멸의 콧방귀를 끼며 뒤돌아섰고 나는 그의 구부러진 등과 흰 구레나룻이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점 27번지의 관찰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밝히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집은 낮은 담과 울타리로 거리와 분리되어 있었는데 전체 높이가 5피트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누구든 정원으로 들어가기는 쉬웠겠지만 수도관이나 오를 수 있을 만한 것이 전혀 없어 창문은 완전히 접근 불가였다. 더욱 어리둥절해진 채 켄싱턴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서재에 들어선 지 5분도 되지 않아 하녀가 들어와 어떤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놀랍게도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이상한 노 책 수집가였는데 흰 머리카락 테두리 안에서 날카롭고 쭈글쭈글한 얼굴이 내다보고 있었고 소중한 책들을 최소한 12권은
오른팔 아래에 끼고 있었다. 보니 놀라시는군요. 그가 이상하게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뭐 저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서요, 선생님. 젖뚝거리며 따라가다가 선생님이 이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우연히 보고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 친절하신 분께 잠깐 들러서 좀 전에 제가 좀 퉁명스럽게 굴었더라도 아무 악의가 없었으며 책을 집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려야겠다고요. 별것도 아닌 일로 너무 고마워하십니다. 내가 말했다. 어떻게 제가 누구인지 아셨나요? 선생님, 그게 너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선생님 댁 이웃입니다. 처치가 모퉁이에 작은 서점이 있거든요.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수집하세요? 여기 영국의 새도 있고 카틀로스도 성전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가격이 좋아요. 5권이면 저 둘째 선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겠는데요? 지저분해 보이지 않으세요, 선생님? 나는 뒤에 있는 책장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다시 돌아보니 셜록 홈즈가 서재 책상 너머로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서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몇 초 동안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절하고 말았다. 회색 안개가 눈앞에 소용돌이 치더니 정신을 차렸을 때는 칼라 단추가 풀려 있었고 입술에는 브랜디의 얼얼한 뒷맛이 느껴졌다. 홈즈는 플라스크를 손에 들고 내 의자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다. 왓슨, 정말 미안하오. 그 익숙한 목소리가 말했다.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홈즈! 나는 외쳤다. 정말 당신이요? 정말로 살아계신 거요? 그 끔찍한 심연에서 빠져나오셨단 말이요? 잠깐만요. 그가 말했다. 지금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상태가 되셨소? 내가 불필요하게 극적으로 재등장하는 바람에 심한 충격을 드렸군요. 괜찮소. 하지만 홈즈, 내 눈을 믿기가 어렵소. 맙소사, 당신이야말로 내 서재에 서 계시다니. 다시 그의 소매를 잡고 그 아래에 가냘프고 힘줄이 돋은 팔을 느꼈다. 적어도 귀신은 아니군요. 내가 말했다. 보게 되어 정말 기뻐요. 앉아서 그 무서운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살아나오셨는지 말해주시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예전의 태평스러운 태도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책 장소에 낡아빠진 프로코트를 걸쳤으나 그 인물의 나머지 부분은 테이블 위에 흰 머리카락 더미와 책들 속에 있었다. 홈즈는 예전보다도 더 야위고 날카로워 보였으나 수척한 매부리 얼굴에는 창백함이 감돌아 최근의 생활이 건강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었다. 몸을 좀 편히 좋군요, 왓슨. 그가 말했다. 키 큰 사람이 몇 시간씩 키를 30cm나 줄이고 있어야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오. 이제 이 설명에 관해서 말인데 만약 협조해 주신다면 오늘 밤 우리에게 힘들고 위험한 밤일이 기다리고 있어. 아마 그 일이 끝난 뒤에 전체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소. 궁금해서 못 참겠어. 지금 당장 듣고 싶소. 오늘 밤 함께 가주시겠소? 언제든 어디든. 정말 옛날 같군요. 나가기 전에 저녁 한 끼는 먹을 시간이 있을 것이오. 자, 그 심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곳에서 빠져나오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으니 나는 거기에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오. 거기 빠진 적이 없다고요? 그렇소, 왓슨. 전혀. 내 메모는 완전히 진짜였어. 안전한 곳으로 가는 좁은 통로 위에 고 모리아티 교수의 다소 불길한 형상이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내 경력의 끝에 다가왔다고 느낀 것은 틀림없었어. 나는 그의 회색 눈에서 피할 수 없는 결의를 읽었어. 그래서 그와 몇 마디를 나누고 당신이 나중에 받은 짤막한 메모를 쓸 수 있도록 정중하게 허락을 얻었어.
그것을 내 담뱃갑과 지팡이와 함께 두고 모리아티가 아직 바짝 따라오는 가운데 통로를 걸어갔어. 끝에 이르렀을 때 나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 그는 무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내게 달려들어 긴 팔로 나를 감쌌어. 자신의 게임이 끝났음을 알고 오직 나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뿐이었어. 우리는 폭포 가장자리에서 함께 비틀거렸어. 그런데 나는 바리스, 즉 일본식 레슬링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어. 그것이 여러 차례 매우 유용하게 쓰인 적이 있지. 나는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고 그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잠깐 미친 듯이 발을 구르다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저었어.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균형을 잡을 수 없었고 그렇게 그는 떨어졌어. 낭떠러지 가장자리에 엎드려 그가 한참을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 그러다 바위에 부딪혔다가 튕겨나가 물속으로 사라졌어. 나는 홈즈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들려주는 이 설명을 경이로움 속에서 들었다. 하지만 발자국은... 나는 외쳤다. 두 사람이 통로로 내려갔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것을 내 눈으로 보았어. 이런 식으로 된 것이오. 교수가 사라진 그 순간 운명이 내 앞에 정말 놀랍도록 운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 모리아티가 내 목숨을 빼앗으리라 맹세한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어. 그들의 지도자가 죽음으로써 오히려 나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를 세 사람이 적어도 있었어. 모두 대단히 위험한 자들이었어. 그중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해치고 말 것이었어. 반면에 만약 세상 전체가 내가 죽었다고 믿는다면 그 자들은 방심하고 곧 꼬리를 드러낼 것이며 조만간 내가 그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었어.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릴 때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처럼 빠르게 작동한다는 것이 믿기 어렵겠지만 모리아티 교수가 라이엔바흐 폭포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나는 이것을 모두 생각해낸 것 같소. 나는 일어나 등 뒤의 바위 절벽을 살펴보았소. 당신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글에서 몇 달 뒤 매우 흥미롭게 읽었소. 절벽이 수직이라고 했지만 문자 그대로 그렇지는 않았소. 몇 개의 작은 발판이 있었고 선반 같은 것도 있었소. 절벽이 너무 높아 꼭대기까지 오르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젖은 통로를 따라 걷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했어. 사실 비슷한 상황에서 했듯이 신발을 거꾸로 신을 수도 있었겠지만 한 방향으로 세 쌍의 발자국이 있으면 속임수가 드러날 게 뻔했어. 결국 등반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최선이었어. 유쾌한 일이 아니었어, 왓슨. 폭포가 아래에서 굉음을 냈어. 나는 공상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심연에서 모리아티의 목소리가 나를 향해 외치는 것이 들리는 것 같았다고 맹세할 수 있어. 실수는 곧 죽음이었어. 풀 한 줌이 손에서 뽑혀 나오거나 바위에 젖은 홈에서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 그래도 위로 기어올라 마침내 몇 피트 깊이에 부드러운 초록 이끼가 덮인 선반 하나에 다다랐고 거기서 보이지 않게 가장 완벽한 편안함으로 놓을 수 있었어. 왓슨, 당신이 추종자들을 데리고 내 죽음의 경위를 가장 통정어리고도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하는 동안 나는 그 위에 뻗어 있었던 거요. 마침내 당신들이 모두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전적으로 틀린 결론을 내린 뒤 호텔로 떠났고 난 홀로 남았어. 내 모험이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내게 아직 놀라움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어. 위에서 거대한 바위가 굴러내려와 내 옆을 지나치더니 통로를 치고 시면 속으로 사라졌어. 순간적으로 우연이려니 했으나 바로 그때 위를 올려다보니 어두워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한 남자의 머리가 보였고 또 하나의 돌이 내가 누운 바로 그 선반 위 내 머리에서 한 뼘도 안 되는 곳을 정확하게 감타했어. 물론 그 의미는 명백했어.
모리아티는 혼자가 아니었어. 공범이. 그 한 번의 눈길만으로도 그 공범이 얼마나 위험한 자인지 알 수 있었어. 교수가 나를 습격하는 동안 망을 보고 있었던 것이오. 멀리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게 친구의 죽음과 나의 탈출을 목격했어. 그는 기다리다가 절벽 꼭대기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동료가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려 한 것이오. 그것에 대해 오래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왓슨. 그 음침한 얼굴이 다시 절벽 너머로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돌이 날아오리라는 것을 알았어. 나는 통로로 미끄러져 내려갔어. 냉정하게는 못했을 것이오. 올라가는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려웠어. 하지만 위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니 내가 선반 가장자리에 두 손으로 매달려 있는 동안 또 하나의 돌이 나를 스쳐 지나갔으니까. 반쯤 내려오다 미끄러졌지만 다행히 찢기고 피를 흘리며 통로 위에 착지했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넘어 10마일을 달렸고 일주일 뒤에는 피렌체에서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 딱 한 사람, 형 마이크로프트에게만 털어놓았어. 왓슨, 많은 사과를 드려야겠지만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어. 만약 당신 자신도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내 불행한 최후에 대해 그토록 설득력 있는 기사를 쓰지 못했을 거요. 지난 3년 동안 여러 번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지만 나에 대한 당신의 애정이 내 비밀을 드러낼 경솔한 행동으로 이어질까봐 항상 두려웠어. 그래서 오늘 저녁 당신이 내 책을 쏟아놓았을 때도 외면했어. 나는 그때 위험에 처해 있었고 당신의 놀라움이나 감정이 조금만 드러나도 내 신원이 탄로나 가장 통탄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었어. 마이크로프트에게는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털어놓아야 했어. 런던의 사태는 내가 바란 대로 진행되지 않아 모리아티 일당의 재판에서 가장 위험한 2명이 나의 가장 집요한 원수들이 풀려났어. 그래서 나는 2년간 티베트를 여행하며 라사를 방문하고 데라마와 며칠을 보내며 스스로를 즐겁게 했어. 시게르손이라는 노르웨이인의 놀라운 탐험에 대해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친구의 소식이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셨겠지. 그런 뒤 페르시아를 거쳐 메카를 들렀고 하르툼의 칼리파를 짧지만 흥미롭게 방문했으며 그 결과를 외무성에 전달했어. 프랑스로 돌아와서는 남프랑스 몽펠리에의 실험실에서 콜타르 파생물 연구를 몇 달간 진행했어. 그것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나의 적이 이제 런던에 단 1명만 남았다는 것을 알고 막 귀국하려던 참에 바로 이 파크레인 수수께끼의 소식이 내 발걸음을 재촉했어. 그 사건은 고유한 흥미 외에도 나에게 아주 특별한 개인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았어. 나는 곧바로 런던으로 왔고 직접 베이커가를 방문하여 허드슨 부인을 심한 히스테리에 빠뜨렸으며 마이크로프트가 내 방과 서류들을 항상 그대로 잘 보존해 두었음을 알게 되었어. 그리하여 왓슨, 오늘 오후 2시에 나는 자신의 낡은 방,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았고 오직 나의 오랜 친구 왓슨이 그토록 자주 어울려온 맞은편 의자에 앉아주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어. 이것이 그 4월의 저녁, 내가 귀를 기울인 놀라운 이야기였다.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키 크고 야윈 모습과 예리하고 열정적인 얼굴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결코 믿을 수 없었을 이야기였다. 어떤 경로로든 그는 내 슬픈 사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의 동정심은 말보다 태도로 나타났다. 일은 슬픔에 대한 최상의 해독제요, 왓슨. 그가 말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 2 사람이 할 일이 있어. 만약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한 남자의 삶을 이 행성에서 정당화하기에 충분할 거요. 나는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간청했으나 허사였다. 아침이 되기 전에 충분히 듣고 보게 될 거요. 그가 대답했다. 지난 3년간의 일을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 9시 30분까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소? 그때 빈집에 주목할 만한 모험을 시작하게 될 테니. 앞시반, 나는 홈즈 옆에 2인승 마차에 올라탔다. 호주머니에는 권총을 넣었고 가슴에는 모험의 설렘이 가득했다. 홈즈는 냉정하고 준엄하며 말이 없었다. 가로등 빛이 그의 엄숙한 얼굴률에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그의 눈썹이 생각에 잠긴 채 찌푸려져 있고 얇은 입술이 꽉 다물려 있음을 보았다. 어떤 사나운 짐승을 런던 범죄 세계의 어두운 정글에서 사냥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사냥꾼의 거장다운 자세에서 모험이 매우 심각한 것임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었다. 반면 금욕적인 음울함 사이로 가끔 스치는 냉소적인 미소는 우리의 표적에게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나는 베이커가로 가리라 생각했으나 홈즈는 캐번디시 광장 모퉁이에서 마차를 세웠다. 그가 내릴 때 좌우를 매우 예리하게 살피고 그 후에도 모퉁이마다 미행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느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알아챘다. 우리의 경로는 분명히 특이했다. 홈즈의 런던 뒷골목 지식은 탁월했으며 이번에도 그는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마구간 골목과 마구간들로 이루어진 미로를 빠르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통과했다. 마침내 오래되고 음침한 집들이 늘어선 작은 길로 나왔는데 이 길이 맨체스터가로 다시 블랙포드가로 이어졌다. 여기서 그는 좁은 통로로 재빨리 들어서더니 나무 문을 지나 버려진 마당으로 나갔다가 열쇠로 한 집의 뒷문을 열었다.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고 그가 문을 닫았다. 그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빈집임은 분명했다. 맨 바닥 위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삐걱이고 뚝뚝 소리를 냈고 내가 뻗은 손이 벽지가 리본처럼 너덜거리는 벽을 만졌다. 홈즈의 차갑고 가는 손가락이 내 손목을 감싸고 긴 복도를 따라 앞으로 이끌었고 마침내 문 위에 흐릿하게 반월형 채광창이 보였다. 여기서 홈즈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우리는 넓고 네모난 빈 방에 들어서게 되었다. 모퉁이들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너머의 가로등 불빛 덕분에 중앙 부분은 희미하게 밝았다. 근처에 등불도 없었고 창 위리는 먼지로 가득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윤곽만 겨우 분간할 수 있었다. 내 동반자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입술을 내 귀에 가까이 댔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그가 속삭였다. 저게 베이커가 아닌가요? 내가 어두운 창문을 통해 내다보며 대답했다. 맞소. 우리는 캠든 하우스에 있어. 우리의 옛 숙소 맞은편에 있는 집이지.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요? 저 그림 같은 건물의 경치가 탁월하게 좋기 때문이요. 왓슨, 수고스럽더라도 창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되 몸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우리의 옛 배방들을 올려다봐 주겠소. 당신의 그 작은 동화들의 출발점 말이오. 나의 3년의 부재가 완전히 당신을 놀라게 할 능력을 빼앗아갔는지 봅시다. 나는 기어 앞으로 나가 익숙한 창문을 바라보았다. 시선이 닿는 순간 나는 헉 하며 놀라움에 탄성을 질렀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강한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창문의 밝은 막 위에 방 안 의자에 앉은 사람의 그림자가 또렷하고 검은 윤곽으로 비쳐 있었다. 머리의 기울기, 어깨의 반듯함, 이목구비의 날카로움, 착각할 수가 없었다. 얼굴은 반쯤 돌아가 있었고 효과는 마치 우리 조상들이 좋아했던 검은 실내의 초상화 같았다. 홈즈의 완벽한 복사판이었다. 너무 놀라서 그 남자가 정말로 내 옆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뻗었다. 그는 소리 없는 웃음으로 몸을 떨고 있었다. 어떻소? 그가 말했다. 세상에, 나는 외쳤다. 정말 놀랐군요. 나이가 들어도 그 무한한 다양성이 시들지 않는다고 믿고 싶소. 그가 말했고 나는 그 목소리에서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서 느끼는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다. 나를 꽤 닮았지 않소? 당신이라고 맹세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것을 만든 공로는
그르노블의 오스카 메니에 씨에게 돌아가야 하오. 그가 며칠을 들여 주영을 만들었소. 밀랍 흉상이요. 나머지는 오늘 오후 베이커가 방문 때 내가 직접 준비했소. 하지만 왜요? 왜냐면 왓슨, 내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을 때 특정 사람들이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방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소. 누구에게? 나의 오랜 적들에게, 왓슨. 라이앤바 포포에 그 지도자를 놓인 그 매력적인 사회에 의해서요. 그들만이, 오직 그들만이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조만간 내가 방으로 돌아오리라고 믿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다가 오늘 아침 내가 도착하는 것을 목격했소. 어떻게 하오? 내가 창문으로 내다보았을 때 그들의 감시자를 알아보았기 때문이요. 파커라는 이름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인물로 직업은 목조르기요. 유태인 하프를 뛰어나게 연주하오. 나는 그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 하지만 그 뒤에 있는 훨씬 더 무서운 인물에는 아주 큰 관심이 있어. 모리아티의 절친한 친구, 절벽 위에서 바위를 던진 그 남자, 런던에서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범죄자 말이오. 오늘 밤 그 사람이 나를 뒤쫓고 있어, 왓슨. 그리고 우리가 그를 뒤쫓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어. 내 친구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 편리한 은신처에서 감시자가 감시당하고 추적자가 추적받고 있었다. 저 위에 각진 그림자가 미끼였고 우리가 사냥꾼이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 함께 침묵으로 서서 우리 앞으로 가는 바삐 걷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홍제는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가 예리하게 긴장하고 있으며 눈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흐름을 빤히 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황량하고 소란스러운 밤이었으며 바람이 긴 거리를 따라 날카롭게 울부짖었다. 완년 봉지고 무퉁자 고점은 브러폰 잠고 있었다. 친구와 함은 그 폰던 같은 박에 그리고 묘배 펑감이다. 옆부론 청범사나물 펴다. 이런 송령하고 주미지 않았다. 범정동 차른 밤이었는 차만하고 드럼이 있으며 방량하고 소란스러움을 탔다. 옆부공동 총장여차 미디런 균곤던 마리가 객고 있었다. 이리선 여등정도구만 배는 한개뜬 마려웠다. 마듬 전홍출한 대용침이다가 본임은 정함의 진급이 정배고 투른저 함고빠는 개문댔고 이런 적과 무리는 종맨 바람도 그가 예리하게 긴장하고 있음을 날 수 있었다. 공지는 무지 맞다가 춤은 한개 피었가 조민 밤덕이었단 말이었다. 이러고며 조동함을 저놈 다차면 비러그 못 씹었다. 몰렁허본돈 동감이 닫고 있었다. 요르는 불체가 버가돈들을 담고 있었다. 홍주는 장흥을 쫀 이른반돈 닭이며 무진 퓨베가 텅은 다 피고 있으며 밤을 풍지곤 나가. 홍주는 나동 추렁군배고 신어 그 감이 퍼가 간 집뼈음은 천명업 있었다. 무린 차망구 차부맨다고 육콩우다 미점은 태섬이다. 청년 장양우 빠친장하고 이르는 저희 한글 유면은 저종하고 거치나 정정기 엇당호 템정은데 바시보도 맞고 추정 있었다. 처면 마니마 이럴 만큼여도 구십었다. 웍저 유신처 조금은 밤이었다가 전곡 종이 어미자 엿부고 움지지 않았으며 밤령하고 이르고 미엄미였으며 휴먼 처명하고 드러멉니다. 바람을 내핀 정인을 머는구나든 다링은 밤은 털음은 있었다. 이유만 겁조 투먼보그 되는데고 이런 이동 바지문 풍지만고 품인다고 이보듬 있었다. 조묘지역운동 통장 있자는 치면 재거무자입니다. 우리가 개곰하고 있으며 다르고 마음이 반들이 봄이죠. 자라녀 보이까 있었다. 여름에 성본에 부럽고 있었다. 다리 마침이 어구니가 있었다.
증인, 종명하시다. 느리고 이런 후적객보다 성기라고 벌어볼 도구로 제가 뭐 피개고 움지가들이 서가. 종묘에 불포가 되르뇨 매다 만난 보더. 많은 통지문도 이런 진품이점이다. 공주는 저가고 부단합니다. 그거는 총동무도 텐시감있다. 니고 못다. 당정은 불화 다침있다. 점 바신분이 여겼었다. 우리가 명 바텐부청자곰은 무진진항 오시며 눈대 탄담이다 단고. 주면 포자구줍니다. 자놈은 총정이었다. 무대막종 미들고 고로 개봄 있었다. 이런는 정음 탕즈만 보녀. 그 잠이 앉는 풍정문다 미다 보이거든 있다. 동정은 정덕고 반부입니답니다. 무댄 무인지만 거스도 여포고침 보고 있었고. 둥저가 충한 흰정부대가 단심한 고조 이런 한광마무라 썼다. 넌정 중이 무진 포근한 무덩입니다. 무젠 벼장한 바대거샷던 무듭니다. 이르곤 동방과 다지모 동무가 뺏길 곳 맞다. 무지가 청봉기보는 피어물고물 봉이다가 이동이다. 몸좀은 종강을 담은 이미를 탕봉이답니다. 다지가 구머고고 조며 신고입니다. 종은 물은 총방미고 날이 돋는다. 그저 모두 조마무딘과 바짐을 많은 포모고 돈 있다. 말고고 타던 무지섬이다. 종정들은 필지 모으고 있었다. 방정는 푸나무를 떼고 유름하는 감지고는 늘고 장안무대 보드곳이 있다. 오는 중에 무지면 현비금 담고 흥동바모라도는 무등 퉁너머미도 움직하고 있었다. 보놈도고 춘향읍니다. 흰둥구고 충간바모라던들을 참벼고 만들 권참있다. 참은 봉주문 무디들을 풍구방어라고 콩정이었다. 노고 기변 보도모 불안은 파지모 맞는 혼조망이다. 염원 찜장문이다. 이른이 동 청보모럭의 부보 무르담은 중어 맞죠. 이를 개동어돔 있었다. 우른 중인 무지문 둥항을 총구몬한 곳 많은 저고 정문 총명모드 도주고심있다. 저는 풍정이 있다. 옳은 차만 본정화됩니다. 저 미다온이고 심정 종분갑 받고 종자고 맞다. 점은 풍정미입니다. 저 모놈이다. 물을 모른 장은 궁정어 무지들 미지영과 청과 미덤 정정 켜오고 들이는 황린 거리를 따라 날카롭게 울부짖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대부분 외투와 목도리로 몸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한두 번 같은 인물을 전에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특히 거리 저편 한 집 문간에서 바람을 피하는 것 같은 두 남자가 눈에 띄었다. 동반자의 주의를 끌려 했으나 그는 짧게 짜증스러운 소리를 내더니 계속 거리를 응시했다. 한두 번 발로 안절부절 못하며 빠르게 손가락으로 벽을 두드렸다. 그가 불안해지고 있으며 계획이 바라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했다. 마침내 자정이 박아오고 거리가 점점 한산해지자 그는 참을 수 없는 초조함으로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무언가 말하려던 참에 불 켜진 창문을 올려다보고는 거의 처음만큼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홈즈의 팔을 잡고 위를 가리켰다. 그림자가 움직였어. 내가 외쳤다. 과연 더 이상 옆모습이 아니라 등이 우리 쪽을 향하고 있었다. 3년이 지났어도 분명히 그의 성미의 날카로움이나 자신보다 덜 활발한 지성에 대한 참을성 없음은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물론 움직였지. 그가 말했다. 내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유럽에서 가장 예리한 사람들 중 일부가 그것에 속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큼 어리석단 말이오. 우리가 이 방에 있은 지 2시간 됐고 허드슨 부인은 15분마다 한 번씩 그 인형의 위치를 바꾸었어. 8번이나.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가 절대 보이지 않도록 앞에서 작업하오. 그녀는 숨을 들이켰는데 날카롭고 흥분된 소리였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의 머리가 앞으로 쏠리고 온 자세가 긴장으로 굳어진 것이 보였다. 밖의 거리는 완전히 한산했다.
그 두 남자가 여전히 문간에 웅크리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어두웠다. 다만 그 눈부신 노란 망만이 우리 앞에 빛나고 그 위에 검은 형체가 한가운데 또렷이 서 있었다. 다시 완전한 침묵 속에서 강렬하게 억눌린 흥분을 말해주는 그 가늘고 슉슉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는 나를 방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끌어당겼고 나는 입술 위에 그의 경고하는 손을 느꼈다. 나를 붙잡은 손가락들이 떨리고 있었다. 내 친구가 이토록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어두운 거리는 여전히 고독하고 움직임 없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더 예민한 감각이 이미 감지한 것을 내가 알아채게 되었다. 베이커가 쪽이 아니라 우리가 숨어있는 바로 이 집의 뒤쪽에서 낮고 은밀한 소리가 귀에 들렸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통로로 내려왔다. 소리를 주기로 했지만 빈 집 속에서 삐걱이며 울려 퍼지는 발자국이었다. 홈즈는 벽에 붙어 몸을 낮추었고 나도 마찬가지로 권총 손잡이를 쥔 채 웅크렸다. 어둠 속을 들여다보니 열린 문의 어둠보다 한층 더 검은 한 남자의 흐릿한 윤곽이 보였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구부리며 위협적으로 방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그 불길한 형체가 우리에게서 스미야드 거리에 있었고 나는 그의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하며 근육을 긴장시키고 있었는데 그때서야 그가 우리의 존재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바로 옆을 지나 창문 쪽으로 몰래 다가가더니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반작가량 들어올렸다. 이 틈새 높이로 몸을 낮추자 이제 먼지 낀 유리로 흐려지지 않는 거리의 빛이 그의 얼굴 위에 가득 비쳤다. 그 남자는 흥분으로 거의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았다. 두 눈이 별처럼 빛났고 이목구비가 경련하듯 움직였다. 그는 가느다랗게 돌출된 코와 높고 대머리인 이마, 거대한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이었다. 오페라 모자는 뒤로 젖혀 있었고 열린 외투 사이로 야회복 셔츠 앞면이 빛나고 있었다. 얼굴은 여위고 검게 그을려 깊고 거친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손에는 지팡이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는데 바닥에 내려놓자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외투 주머니에서 묵직한 물체를 꺼내 어떤 작업에 몰두하더니 스프링이나 볼트가 제자리에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크고 날카로운 딸깍 소리로 그것을 맞췄다.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앞으로 몸을 굽혀 어떤 레버에 온 몸무게와 힘을 실었더니 길고 윙윙거리고 거칠게 삐걱이는 소리가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힘찬 딸깍 소리로 끝났다. 그는 일어섰고 나는 그가 손에 든 것이 이상하게 생긴 개머리판을 가진 일종의 총임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약실 부분에서 열어 무언가를 집어넣고 약실을 잠갔다. 그런 다음 몸을 낮추어 총신의 끝을 열린 창문의 턱에 올려놓았고 나는 그의 긴 수염이 총신 위로 드리워지고 눈이 조준경을 따라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개머리판을 어깨에 밀착시키는 그의 낮은 만족의 한숨소리가 들렸고 놀라운 표적, 노란 배경 위에 검은 사람이 조준경 끝에 또렷이 서 있는 을 보았다. 잠시 그는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방아쇠에 힘이 가해졌다. 이상하고 큰 윙 소리와 함께 깨진 유리에 길고 은빛으로 빛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홈즈가 호랑이처럼 사격수의 등 위로 뛰어올라 그를 바닥에 납작하게 맺혔다. 그는 즉시 일어섰고 경련적인 힘으로 홈즈의 목을 쥐어잡았지만 나는 권총 개머리판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는 다시 바닥으로 쓰러졌다. 나는 그 위에 쓰러졌고 내가 그를 붙들고 있는 동안 홈즈가 호루라기를 불어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인도 위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울렸고
제복 경찰관 둘과 평복 형사 하나가 정문으로 들어와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당신이요? 레스트레이드? 홈즈가 말했다. 그렇소, 홈즈 씨. 내가 직접 맡았소. 런던에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공식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소. 1년에 해결되지 않은 살인이 셋이면 안 되지, 레스트레이드. 하지만 몰시 사건은 평소보다 좀 덜, 그러니까 꽤 잘 처리했어. 우리는 모두 일어섰고 포로는 양쪽에 건장한 경찰관을 거느린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미 몇몇 구경꾼이 거리에 모이기 시작했다. 홈즈는 창문으로 걸어가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레스트레이드는 양초 2개를 꺼냈고 경찰관들은 등불 덮개를 벗겼다. 나는 마침내 포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를 향한 얼굴은 대단히 강렬하고도 불길한 것이었다. 철학자의 이마와 관능주의자의 턱을 갖춘 그 남자는 선이든 악이든 대단한 가능성을 지니고 시작했음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냉소적으로 축 늘어진 눈꺼풀을 가진 잔인한 파란 눈이나 공격적이고 사나운 코와 위협적이고 주름이 깊은 이마를 보면서 자연이 내리는 가장 명백한 위험 신호를 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우리 중 누구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홈즈의 얼굴에 고정되어 증오와 경이로움이 동등하게 뒤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 악마 같은 놈. 그는 계속 중얼거렸다. 이 교활하고 교활한 악마 같은 놈. 이복의 대령, 흐트러진 칼날을 가다듬으며 홈즈가 말했다. 여행은 사랑하는 만남으로 끝난다고 옛 희곡에서 말했죠. 라이엔바우 폭폭이 선반에 누워있는 나에게 그토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신 이후로 뵌 적이 없었던 것 같군요. 대령은 여전히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내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교활하고 교활한 악마 같은 놈. 그것이 그가 내뱉을 수 있는 전부였다. 아직 소개를 드리지 않았군요. 홈즈가 말했다. 신사분들, 이분은 세바스찬 모란 대령이시오. 한때 여왕폐하의 인도군 소속이었고 동방제국이 배출한 가장 뛰어난 대형 사냥꾼이시오. 대령, 호랑이 사냥 기록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 맞죠? 사나운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내 동반자를 노려보았다. 사나운 눈과 삐죽선 수염으로 그는 정말로 호랑이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이처럼 간단한 계략이 이런 노련한 사냥꾼을 속일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하오. 홈즈가 말했다. 당신도 아주 익숙한 방법 아니겠소? 나무 아래 어린 새끼 염소를 묶어두고 그 위에 총을 들고 누워서 미끼가 호랑이를 불러들이기를 기다리는 것 말이오. 이 빈집이 내 나무이고 당신이 나의 호랑이오. 혹여 호랑이가 여럿이거나 당신의 조준이 빗나갈 경우를 위해 예비총들도 두셨겠지? 여기 있는 분들이, 그는 주위를 가리켰다. 나의 다른 총들이오. 비유가 딱 맞지 않소? 모란 대령이 분노에 가득 차 앞으로 뛰어들었지만 경찰관들이 그를 붙잡아 끌어당겼다. 그의 얼굴에 담긴 분노는 끔찍할 정도였다. 당신이 한 가지 작은 놀라움을 주셨다는 것은 인정하오. 홈즈가 말했다. 당신이 직접 이 빈집과 편리한 이 창문을 사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소. 나는 당신이 거리에서 작전을 펼칠 것이라 상상했소. 거기서 내 친구 레스트레이드와 그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지. 그것만 빼면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어. 모란 대령이 공식 형사 쪽으로 돌아섰다. 나를 체포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말했다. 최소한 이자의 비웃음을 당해야 할 이유는 없어. 내가 법의 손에 있다면 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해 주시오. 그건 충분히 합당한 말이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가기 전에 더 하실 말씀이 있소, 홈즈 씨? 홈즈는 바닥에서 강력한 공기총을 집어들고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있었다. 훌륭하고 독보적인 무기군. 그가 말했다. 소음이 없고 위력이 엄청나오. 나는 고 모리아티 교수의 주문으로 그것을 만든 시각장애인 독일 기계기사 폰 헤르더를 알고 있어.
수년간 그것의 존재를 알면서도 직접 다뤄볼 기회가 없었어. 레스트레이드, 이것을 특별히 주목해 주시오. 그것을 맡는 타난도 함께. 그건 저희가 잘 챙기겠소, 홈즈 씨. 레스트레이드가 이레니 문 쪽으로 이동하는 사이 말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소? 어떤 혐의로 기소할 계획인지 물어보고 싶소. 어떤 혐의라고요? 물론 셜록 홈즈 씨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죠. 그건 아니오, 레스트레이드. 나는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소. 목할 만한 이번 체포의 공로는 오직 당신에게만 돌아가야 하오. 그렇소, 레스트레이드. 축하하오. 당신 특유의 교활함과 대담함의 행복한 결합으로 그를 잡았군요. 잡았다고요. 누구를 잡았다는 거요, 홈즈 씨? 모든 경찰이 헛되이 찾고 있던 사람 말이오. 세바스찬 모란 대령, 지난달 30일 파크레인 427번지 2층 앞방의 열린 창문을 통해 공기총으로 팽창형 탄환을 쏘아 론드 에디어 경을 살해한 그 사람 말이오. 그것이 기소 내용이오, 레스트레이드. 자, 왓슨. 깨진 창문의 외풍을 견딜 수 있다면 서재에서 시가 한 갭이 비우며 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한 즐거움이 될 것이오. 우리의 낡은 방들은 마이크로프트 홈즈의 관리와 허드슨 부인의 즉각적인 보살핌으로 변함없이 보존되어 있었다. 들어서면서 평소와 다른 깔끔함이 눈에 띄었지만 옛날의 랜드마크들은 모두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화학 구석과 산으로 얼룩진 목재 테이블 상판이 있었다. 선반 위에는 많은 시민들이 불태우고 싶어 했을 스크랩북과 참고 도서들이 줄지어 있었다. 도표들, 바이올린 케이스, 파이프 꽂이, 담배를 넣어두는 페르시아 슬리퍼까지 모두 눈에 들어왔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우리가 들어서자 환하게 미소 지은 허드슨 부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날 저녁의 모험에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한 기이한 인형이었다. 그것은 내 친구의 밀랍 채색 모형으로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완벽한 복제품이었다. 작은 받침대 탁자 위에 세워져 있었고 홈즈의 낡은 가운이 드리워져 있어 거리에서 보면 착각이 완벽했다. 조심하셨나요, 허드슨 부인? 홈즈가 물었다. 말씀하신 대로 무릎을 꿇고 했습니다, 선생님. 훌륭하오. 아주 잘해주셨소. 탄환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보셨소? 네, 선생님.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운 형상을 망쳤겠는데요. 머리를 관통해 벽에 납작하게 박혔거든요. 카펫에서 집어 올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홈즈가 그것은 내게 건넸다. 연질 탄환이군요, 왓슨.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천재성이 있어. 공기총에서 발사된 그런 것을 누가 예상하겠어. 알겠소, 허드슨 부인.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왓슨. 다시 당신의 옛자리에 앉으십시오.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그는 낡아 빠진 프로코트를 벗었고 이제 자신의 인형에서 가져온 쥐색 가운을 걸친 예전의 홈즈로 돌아와 있었다. 노 사냥꾼의 손이 흔들림을 잃지 않았고 눈도 예리함을 잃지 않았군요. 그는 상산조각난 흉상의 이마를 살펴보며 웃었다. 머리 뒤 정중앙을 관통해 뇌를 꿰뚫었어. 그는 인도 최고의 명사수였고 런던에도 그보다 나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요.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뭐 그래도 그게 명성이지. 하지만 기억이 맞다면 당신은 한 세기의 위대한 두뇌 중 하나를 가졌던 제임스 모리아티 교수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선반에서 전기 임명록을 꺼내주겠소.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시가 연기를 크게 내뿜으며 느릿느릿 페이지를 넘겼다. 내 M 컬렉션은 훌륭하오. 그가 말했다. 모리아티 혼자로도 어느 글자도 유명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오. 여기에 독약을 쓰는 모건이 있고 끔찍한 기억에 메리두가 있고 체링 크로스 대기실에서 내 왼쪽 송곳니를 때려 부순 매튜스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우리 친구가 있군요. 그는 책을 건네주었고
나는 읽었다. 모란, 세바스찬, 대령, 무직, 전 벵갈로르 제1선발대 소속, 1840년 런던 출생, 페르시아 주재 영국 공사를 지낸 오거스터스 모란경의 아들, 이튼 및 옥스퍼드 출신, 조아키 전역, 아프간 전역, 차라시아브, 셔프르, 카불에서 복무, 저서 서부 히말라야의 대형 수렵강, 1881, 정글에서의 석 달, 1884, 주소 콘두잇가, 클럽 앵글로 인디언, 탱커빌, 바가텔 카드 클럽. 여백에는 홈즈의 정확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런던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인물. 놀랍군요. 책을 돌려주며 내가 말했다. 이 사람의 경력은 명예로운 군인의 것이오. 사실이오. 홈즈가 대답했다. 어느 시점까지는 잘 해왔소. 항상 강철 같은 신경을 가진 사람이었고, 인도에서는 부상당한 인간 사냥 호랑이를 쫓아 하수도 속으로 기어들어간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지오. 왓슨, 어느 높이까지 자라다가 갑자기 혐오스러운 기이함을 드러내는 나무들이 있어. 인간에게서도 그런 것을 자주 볼 수 있어. 나는 개인이 그 발전 과정에서 자신의 조상들의 햇렬 전체를 대표하며 선이나 악으로의 그러한 갑작스러운 전환은 혈통에 유입된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이론이 있어. 그 사람은 말하자면 자신의 가문 역사의 축소판이 되는 거요. 다소 공상적인 이야기 아니요? 글쎄, 굳이 주장하지는 않겠어. 어떤 이유에서든 모란 대령은 길을 잘못 들기 시작했어. 공공연한 스캔들 없이도 인도를 너무 뜨겁게 만들었어. 은퇴하고 런던으로 와서는 다시 나쁜 이름을 얻었어. 이 시기에 모리아티 교수가 그를 찾아냈으며 한동안 그는 수석 참모가 되었어. 모리아티는 그에게 넉넉하게 돈을 대고 보통 범죄자는 감히 손댈 수 없는 한두 가지 매우 고급 일에만 그를 이용했어. 1887년 로더의 스튜어트 부인의 죽음을 기억하시오? 아니군요. 나는 모란이 그 배후임을 확신하오. 하지만 증명할 수가 없었어. 대령은 너무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모리아티 일당이 일망타진되었을 때도 그를 연루시킬 수 없었어. 당시 내가 당신의 방을 방문했을 때 공기총이 무서워 덧문을 닫았던 것 기억하시오? 당신은 내가 공상적이라고 생각했겠지. 나는 정확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 이 놀라운 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세계 최고의 명사수 중 한 명이 그 뒤에 있음도 알고 있었어. 스위스에 있을 때 그는 모리아티와 함께 우리를 미행했고 라이엔바흐 선반에서의 그 끔찍한 5분이 그의 소행이었음이 틀림없어. 내가 프랑스 체류 중에 신문을 꽤 주의 깊게 읽으며 그를 잡을 기회를 엿보았음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오. 그가 런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한 내 생명은 도무지 가치가 없었을 거요. 밤낮으로 그 그림자가 내 위에 드리워져 조만간 그의 기회가 올 것이었어. 어찌할 것이오. 눈에 띄는 대로 쏠 수도 없어. 그러면 내가 피고석에 서게 될 테니. 치안 판사에게 호소해봐야 소용없어. 무모한 의혹처럼 보일 뿐인 것에 근거해서 개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러나 범죄 소식을 주시하며 언젠가는 그를 잡으리라 알고 있었어. 그러던 중 이 론드 에디어의 죽음이 발생했어. 마침내 내 기회가 온 것이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모란 대령이 그것을 저질렀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았겠어? 그는 그 청년과 카드를 쳤고 클럽에서 집까지 미행했으며 열린 창문을 통해 쏘아 죽였어.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 탄환만으로도 그의 목을 올가미에 넣기에 충분하오. 나는 즉시 왔어. 감시자에게 발각되었고 그가 내 존재를 대령에게 알릴 것임을 알고 있었어. 그는 내 갑작스러운 귀환을 자신의 범행과 연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몹시 불안해할 것이었어. 그가 즉시 나를 제거하려 들 것이며 그 목적으로 살인 무기를 가지고 올 것임을 확신했어. 나는 창문에 훌륭한 표적을 세워두고
경찰에게 필요할 수 있다고 알린 뒤 왓슨, 당신이 그 문간의 그들 존재를 정확하게 발견하셨어. 자신의 공격에 같은 장소를 선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관찰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한 자리를 잡았어. 자, 왓슨, 더 설명해 드려야 할 것이 남아있어? 있어. 내가 말했다. 모란 대령이 론드 에디어 경을 살해한 동기를 명확히 해주지 않으셨어. 아, 왓슨. 거기서 우리는 추측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가장 논리적인 두뇌도 틀릴 수 있는 곳이지. 현재의 증거를 바탕으로 누구나 자신의 가설을 세울 수 있어. 당신의 가설이 내 것만큼 옳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하나를 세우셨겠군요. 사실들을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오. 증거에서 모란 대령과 젊은 에디어가 함께 상당한 금액을 따냈다는 것이 나왔어. 그런데 모란은 부정게임을 했어. 그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살인이 일어난 날 에디어는 모란이 속임수를 쓰고 있음을 발견한 것 같소. 아마 그는 그에게 사적으로 말하며 클럽 회원 자격을 자진 사퇴하고 다시는 카드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면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을 것이오. 에디어 같은 젊은이가 자신보다 훨씬 연상인 유명인을 폭로하는 끔찍한 스캔들을 즉시 일으키리라는 것은 있음직하지 않소. 아마도 내가 제안한 대로 행동했을 거요. 클럽에서 제명되면 도박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란에게는 파멸을 의미했소. 그래서 그는 에디어를 살해했어. 당시 그는 파트너의 부정게임으로 이익을 볼 수 없으니 얼마를 돌려주어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오. 부인들이 들어와서 무슨 이름과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려고 할까봐 문을 잠근 것이오. 어떻게 생각하시오? 당신이 진실을 맞췄다고 확신하오. 재판에서 확인되거나 반박될 것이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도 모란 대령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요. 폰 헤르더의 그 유명한 공기총은 스코틀랜드 야드 박물관의 장식품이 될 것이오. 그리고 다시 한번 셜록 홈즈는 복잡한 런던의 삶이 그토록 풍부하게 제공하는 흥미로운 작은 문제들을 검토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 자유를 얻게 되었소.